원래는 오늘 딴 일 때문에 이 예천이라는 도시로 왔습니다. 경북 예천인데요. 일을 보다 시간이 남아가지고 사실은 먼저 오기 전부터 예천에 일 때문에 왔는데 여기 뭐가 없을까 찾아보니까 역시 여기도 고인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인돌로 지금 잠깐 가는 길입니다. 고인돌에 가서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나라 시골이 예쁜 것 같습니다. 물론 유럽이나 뭐 다른 멋진 나라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다닐 때 뭐 저만 그렇진 않겠죠. 물론 제일 안정감 있고 뭐 이 땅이 나를 품어준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뭐 대단히 안락합니다. 이게 또 딴 나라 가서 유적지 찾아다닐 때는 좀 긴장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긴장은 1도 안 되고요. 그냥 도파민, 이걸 찾아야 된다라는 도파민만 그냥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잠깐 일을 보고 이제 다시 또 이 고인돌 찾으러 가는 거거든요. 이게 딴 사람한테는 이게 뭐하러 찾아다니냐고 그러는데, 저는 뭐 이보다 세상에서 더 재밌는 일이 없습니다. 나만의 세상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여행에 가 있으면 거기가 집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다닐 때 오히려 진짜 여행 온 느낌 납니다. 늘 어느 유적지를 찾아갈까 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제일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여행 갔다 와서 물어보시는 분이 좋았냐고 그러길래 제가 좋았다는 말 대신 행복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런 자체가.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 안전한 나라, 그리고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나에게 자유를 주는 나라, 이 나라에서 태어난 게 자랑스럽습니다. 진짜 예쁘지 않아요? 나만 그런 건가? 뭐 나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초여름에 이 시골길, 특히나 예천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오지는 아닌데 오지가 돼버렸어요. 인구도 계속 줄고 있고, 요즘에 신도시 하나가 생겨서 인구는 조금 늘었더라고요. 이런 곳에서도 이렇게 아주 예쁜 길들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어요. 참 우리나라가 정겨운 것 같아요. 물론 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고인돌 그러면 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하찮게 여기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고인돌이 나타내는 거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고인돌이 다른 문화보다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걸 찾고 나서 말씀을 드려야 더 실감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지금은 찾는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없이 고인돌을 찾으러 오니까요, 좀 약간 막막하긴 한데요, 지금 나름대로 흥미롭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예천이라는 곳이 진짜 오래전부터 명소는 명소인가 봐요. 안동 예천 길에 지금 보이십니까? 저 정도 많은 고택하고 예전에 집들이죠. 아마 이 안쪽에 고인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인돌이 있기를 바라고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천의 이 동네가 비어 있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는 천주교 공소라는 곳인데요, 용문 공소라는 곳이 있네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공소라는 지명이 아니지, 공소라는 곳. 예천 성당 용문 공소, 그러니까 성당까지 오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라는 거죠. 근데 문을 좀 닫아놨네. 이렇게 걸어가면 찾을 수 있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걸어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꽃들도 뭐 되게 예쁘게 심어놨네요. 담장인데요. 담장이 되게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디쯤에 고인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찾기 쉽지 않겠는데. 이게 나이가 먹어도 이렇게 무작정 오니 이게 참 찾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여튼 기대는 됩니다. 이러다 찾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희 나무가 많으니까 저쪽랑 가볼게요. 공원에 있다 그랬거든요, 이게. 죄송하지만 이제 고인돌이 있는 데가 있나요? 고인돌이 있는 데가 있나요? 고인돌이 있는 데가 있어요. 마을 공원에 고인돌이 있다고 그러는데. 고인돌이요? 고인돌 마을 공원이 있다며요, 여기요. 고인돌? 예. 옛날에 고인돌. 예. 안나 걸어갈 수 있나요? 요 가면 예. 여기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바로 여기. 여기요? 거기 쭉 들어가가지고 예. 또 저 해전 해가지고 예. 길 따라 하여튼 북쪽을 가가지고 가는 길이 차를 있어요. 타고 갈까요? 차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마을 여기요? 끝에 가야 고인돌 자리가. 여기서 한 1km 떨어져 있습니까? 체험마을을 찾으면 체험마을. 예, 거기 저태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래인데 아, 체험마을 고인돌은 노천에 주는데 그 고인돌이. 고인돌이 저 안쪽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체험마을 찾아가지고 거 가서 가까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하여튼 뭐 물었긴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니까 그래도 답을 주시는 것 같은데, 일단 차 빼가지고 다시 가보겠습니다. 하여튼 재미는 있네요. 이렇게 또 가보니까. 서울에서 김서방도 입만 있으면 찾긴 찾네요. 동네도 예뻐요. 걸을만 합니다. 체험마을이라는 곳이 있긴 있나 보네요. 체험마을이 있다니까 체험마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좀 찍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 그럴 만한 용기는 없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혼자 있을 때만 이렇게 열심히 켜가지고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차를 막 세웠는데 금당실 마을이라는 곳이 고즈넉하니 예쁘네요. 사람들도 성정이 좋은 것 같아요. 친절하시고 그러네요. 말씀하시는 것도. 일로 왔는데 일보단 이게 더 재밌네요. 미안한 얘기지만. 돌아가겠습니다. 왜 돌아가냐면 제가 용건이 있어서 내려왔거든요. 그쪽에서 전화 왔습니다. 어디 갔냐고, 왜 실종됐냐고. 그래서 일단 오늘은 후퇴하고 제가 여기서 3일 동안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이든 내일이든 다시 기회 잡아가지고 이쪽에 와서 꼭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작전상 후퇴, 일단 일부터 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오늘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들어오냐고 한 2-30분, 그리고 일본이냐고 2-30분에서 40분 정도 지났는데 다시 그곳으로 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어보니까 금당실 마을, 아까 거기가 맞는 것 같아요. 거기 한번 주변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꼭 찾겠습니다. 우회전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회전을 받나 봐요. 조금 틀렸는데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가장 있을 만한 곳에 도착했는데요. 여기입니다. 금당실 마을인데요. 여기에 안내도에는 없거든요. 안내도에는 없는 건지 제 눈에 안 보이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안내도에는 없습니다. 고인돌길 있네. 고인돌길. 오, 제대로 왔네요. 고인돌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인돌길. 또 길이 있는데 고인돌길. 차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또 그것도 미안하네. 차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다가 켰습니다. 아직까지 킬 용기는 없고요. 여기가 금당실 체험마을인데 여기에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에 어디 있는 거를 같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집들이 다 예쁘다. 예천하고 안동에 고인돌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게 보존이 잘 안 됐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강화도하고 그리고 고창 그리고 화순 지역에 지금 대단지에 고인돌 군이 있거든요. 근데 의외로 예천하고 안동이 고인돌이 되게 산재에 있었습니다. 되게 많았습니다. 되게 많았다는 게 300개, 400기, 어떤 사람은 더 많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고택들 사이에 고인돌이 있으니까 그게 지켜지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을이 예쁘네요. 고인돌 보러 왔는데 마을이 더 예쁘네요. 저희 죄송하지만 고인돌이 어디 있습니까? 직진 좌회전. 감사합니다. 물어는 봤는데 찍질 못했어요. 찍을 정도 용기는 없습니다. 그런 게 죄는 아니죠. 근데 마을은 예쁘네. 진짜 고인돌이 보존될 수가 없었네요. 근데 진짜 동네가 예쁘다. 저는 여기 있다. 드디어 찾았네요. 좀 안타깝습니다. 고인돌이 전 세계에서 40%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이걸 보고는 별다른 감흥을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원전 1270년 이집트에는 람세스 2세 시절에, 그러니까 청동기 초기고요. 우리나라 이 고인돌, 예천에 있는 고인돌은 같은 시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청동기 초기, 죄송합니다. 람세스 2세가 청동기 중기 최고조였었고요. 우리나라는 청동기 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석기 후기하고 청동기 초기에 이 예천에 있는 이 고인돌군이, 저쪽으로는 금곡천이라는 강이 흐릅니다.
물론 금곡천해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조금 헷갈립니다. 하여간에 저쪽 강이 흐르고 유역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고인돌군이 있었는데요. 이게 보시다시피 지금 이게 되게 오래된 마을이거든요. 뭐 금곡 초당이라고 또 보이는데 이 마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 고인돌을 전부 훼손을 했습니다. 물론 이분들 책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작부터 이걸 좀 보존했어야 되는데 이 가치를 알지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200~300개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강화도라든가 아니면 고창에 가면 고인돌이 100톤, 200톤 그렇습니다. 심한 거는 700톤인가요? 하여튼 대단히 진짜 버스만한 고인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일까요? 그 커다란 소 한 마리나 두 마리 정도의 고인돌이 지금 이 덮개식 고인돌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첫 번째 것은 람세스 2세 때의 피라미드 이후에 우리가 룩소르에 있는 자기의 암구를 만들고 또 아부 신벨이라는 아수안 남쪽, 수단 북쪽에 있는 신전을 만들던 정도의 문명인데 우리나라는 고작 이것밖에 만들지 못했느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총균세의 유명한 작가 제레미 다이아몬드죠. 제레미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이 문명이 각각 달리 나는 것을 지리적 환경과 또 환경적 선택이라고만 얘기했거든요. 대단히 수동적인데요. 저는 제레미 다이아몬드의 이 주장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관점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대단히 수동적인 관점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전 책인 호모 레퍼런스에서 얘기했지만 이게 바로 참조와 경쟁에 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참조와 경쟁이 벌어지는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레반트 지역, 그리고 퀘베클리 테페, 카라한 테페, 그리고 테르 카라멜, 예리코의 탑 같은 이런 경쟁이 있던 문화 지역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참조해가지고 경쟁적으로 문명이 발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발달을 했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경쟁적으로 할 만한 게 없었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물론 내부적으로는 경쟁이 됐는데요. 한반도의 지역 특성상 우리가 일정 부분 그 정도의 경쟁이 있지 않았고 또 중요한 것은 참조할 문화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가까운 곳에. 물론 지금 같았으면 우리가 영국, 미국, 기타 아무리 먼 곳이라도 참조가 금방 되지만 당시에는 그런 사정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그 당시의 문화가 우리가 참조와 경쟁 측면에서 조금 딴 데보다는 다른 상황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문명의 우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레미 다이아몬드가 얘기했듯이 이게 지리적 환경이나 지리적 특성, 위치나 또 자연 선택적에 따라서 되지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수동적으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능동적으로 사람이라는 것이 들어가서 우리가 모든 걸 참조하고 또 경쟁해서 문화가 됐는데 그 당시에 우리의 문화는 그런 옆에 참조할 문화가 그렇게 있지는 않았다. 대신에 미래에 대한, 내세에 대한 생각은 서양이나 동양이나 중동이나 남미나 비슷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세를 중요하게 한 게요. 그래서 우리는 내세를 중요한 거성문화로 이런 고인돌이 특징적으로 나왔던 것이고요. 이게 딴 나라에 갈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구현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서는 이런 돌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황알이나 옹기를 이용해서 이런 무덤을 만들었고요. 이집트에서는 석회암을 구하기 편했고 고도의 노동력을 집중시키는 어떤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었고 우리는 그런 고도로 집중된 노동력은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내세를 생각하는 스타일의 고인돌이 특징적으로 우리나라의 만화에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내세를 위한 스타일이 바로 고인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고인돌이 우리나라에 있던 이유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럼 외국에는 유럽에는 없고 중동에는 없고 여기는 없냐? 저는 있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다른 형태로
전자에 말씀드렸던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는 항아리나 옹기 같은 스타일로 됐을 거고요. 더 멀리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 형태로 그 내세를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인돌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전 세계 기원전 1000년에 전 세계의 고인돌의 형태적, 개폐식이든 바둑판식이든 어떤 식이든 형태적으로 그 출발을 한국에서 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고인돌의 40%가 우리나라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에서 고인돌을 이렇게 있는 거를 보면은요, 거의 다 고창, 그리고 화순, 그리고 강화도, 서해안 벨트 쪽으로 쭉 해서 이 고인돌이 분포가 돼 있거든요. 물론 강릉이나 이쪽에도 어쩌다 한두 개씩 발견이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춘천에 가서도 고인돌을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쪽에 발견되는 것은 이쪽이 평야지대고 먹고 살기 편했다. 예를 들면 이 지역, 지금 와 있는 이 지역도, 예천에 지금 금당리 이 지역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좋은 마을 형태를 유지하고 있던 것은 그 전에 기원전 1000년에도 여기는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고인돌을 왜 왔느냐? 우리나라의 문화가 람세스 2세가 아부신베를 만들었지만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고인돌을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 문명이 뒤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우리는 참저와 경쟁의 문화가 없었을 뿐이다라는 사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이 우리나라 고유 특징적인 내세를 위한 준비를 이렇게 고인돌 형태로 한 게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형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물론 제가 예천을 다른 일 때문에 왔지만 추가적으로 이 고인돌 꼭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고인돌 이렇게 잘 보고 갑니다. 그래서 사진 하나 찍고 갑자기 이렇게 와서 이렇게 찍고 찾고 찾긴 찾았습니다. 찾고 찍고 가면 행복하냐? 행복합니다. 사람은 각자 행복한 걸 하고 살 권리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취미나 하고 싶은 것에 전 그것도 우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뭘 해서 행복하면 그게 바로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돈이 많고 적은 것도 행복의 그렇게 척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고 싶은 걸 하고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사느냐 안 사느냐의 척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 행복합니다. 금당실 마을 왔으니까 좀 더 구경하고 가겠습니다. 야, 근데 깜짝 놀랐어요. 예천에 이런 데가 있었구나. 야, 저는 고인돌이 아니 참 담장의 돌이 제주도에 있는 줄 알았어요. 아직까지 전 촌스러운 거죠. 이 마을 한 군데에 고인돌이 있다 보니까 이 고인돌이 군이 지켜지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돌들이 많이 쌓였는데 아마도 일부 어른들은 아마도 고인돌을 부셔서 담장을 쌓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겠죠. 옛날로 치자 그러면 집 앞에 큰 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돌 어떻게 없애려고 노력들 좀 하셨을 거거든요. 근데 막상 보니까 이 마을에 이렇게 돌담이 많다는 얘기는 돌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금당신 마을 대단합니다. 근데 예천이 남다른 것 같아요.
와. 아, 사당이네요. 예천 상금공리 추원제미 사당. 들어가지는 못하게 해놨나 보네. 좀 아쉬운 것은 여기에 기록상에 그러니까 언론상이죠. 언론상에는 대단히 많이 산재해 있다라고 표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좀 수백 기가 넘었다고 표시하는데 지금 남은 거는 저거 3개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게 아직까지 남아있기가 좀 애매하겠죠. 와. 돌담에 핀 꽃이 진짜 예뻐요. 저기도 보세요. 길을 잃어버려서 또 이걸 다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고택길, 이 담장도 되게 예뻐요. 그냥 이거 사진으로 찍어도 되게 예쁠 것 같거든요. 여기 한번 찍어보자. 하여튼 열심히 일단 먼저 찾고 그러고 다시 키든가 마감을 하든가 하겠습니다. 이 나라에서 이렇게 돌담에 핀 꽃들 너무 예쁩니다. 아무리 외국이 좋다고 그래도 이 담장들에서 느끼는 그 정서, 이거는 감히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최고는 최고입니다. 가고 싶은데 남의 집 같아서 못 가겠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쁩니다. 주막. 제가 이 길을 가보고 느끼면요, 동네가 진짜 예쁘거든요. 근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너무 이렇게 동네가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데 사람이 없다는 게, 이 예천군도 지금 심각하게 인구가 줄고 있는데, 그나마 한쪽에서 신도시가 생겼더라고요. 예천 한쪽에. 그래가지고 인구가 조금 젊은 인구가 유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진짜 예뻐요. 장미 보이세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 차는 어디다 대놨냐? 신나게 찾아오다 보니까요, 차를 어디다 댄다 까먹었어요.
뭐 어디 가면 있겠죠 이제. 아, 참. 그러니까 항상 이래요. 유적지 찾아갈 때는 약간 그걸 찾아야 되겠다는 그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뭐랄까요? 그 앞뒤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거만 찾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게 차가 어디 있는지를 찾는 게 과제입니다. 그 체험장 앞에 된 것 같은데 체험장이 어딘지라 모르겠어요. 혹시 끝없이 걷겠는데요? 오 마이 갓. 이쪽인가 저쪽인가? 저긴가? 일단 길부터 찾고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길을 아주 도대체 길이 어디냐? 오 마이 갓. 를 켰어요. 내비를 켜고 내비 따라 가고 있는데요. 아, 항상 이래요. 길을 아는 것 같은데 길을 잃었네요. 다니는 길로 가겠습니다. 이어서 70m 도저히 돌고 돌아서 못 좌회전입니다. 찾겠네요. 아, 길치도 아니고 이거. 잠시 아, 후 잘 됐다.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120m 앞 좌회전입니다. 뭐야? 잠시 후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끝도 없어.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신비입니다, 신비. 왜 가도 오히려 멀어지냐? 아, 진짜 환장하겠네. 아, 분명히 300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갑자기 또 지금 보니까 팀앱 보니까 500m가 넘어요. 500m가. 아, 씨, 이거 가는 시간보다 서너 배는 더 걸리는 것 같아요. 고인돌은 어떻게 금방 운 좋게 물어봐서 찾았거든요. 다시 차로 가는 거가 고인돌 찾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더 힘들어. 아, 덕분에 모내기 하는 거 보세요. 벌써 모내기 하네요. 모내기? 모내기죠? 아, 오랜만에 보면 모판이네. 그냥 요새는 그래도 요새 그러면 안 되겠다. 뭐야? 뭘로 가라는 거야? 눈 보니까 시원은 하네요, 덕분에. 맞겠죠, 지금 가는 게. 아, 저기 갔다. 아, 이렇게 돌아올 길이 아닌데. 갈 때 막 가다 보니까 어느 길로 갔는지를 까먹었어요. 요 길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야지, 이제. 같은 자리에 계속 맴돌았던 것 같아요. 다시 300지. 남들이 저보러 길로는 어둡다고 그러면 안 어두운 것 같았거든요. 근데 오늘 확실하게 길로는 어두운 것 같습니다. 아, 이걸 이렇게 돌아올 일이냐고요? 이제 돌아와? 아,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지라고 그러는데 안 보여요. 아, 한장한다. 맞겠죠, 이제. 아, 왜 그러냐면 이제 본업을 해야죠. 아, 있다. 본업을 해야죠. 제가 사실 여기 저 예천은 목적이 있으니까. 담장 넘어서 아저씨가 자꾸 봐서 아저씨래야 저보다 나이가 어릴 수도 있어요. 제가 염색만 안 했으면 머리가 하얀데 염색을 해서 지금 시커멓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는 가끔 만날 때 좀 확 갈리는 게 나이가 진짜 많아 보여가지고 물어보면 나이가 한참 아래예요.
뭐 나이가 좀 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그래요. 찾았다. 아, 안내를 종료합니다. 찾았습니다. 간 거에 비해서 시간은 6배 정도 더 걸린 것 같고요. 어찌됐거나 이제 제가 예천에 온 본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부터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고인돌 봐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제가 온 목적 최선을 다해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